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13강부터 16강까지 했었죠.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진도로 나가도록 할게요. 1번 보면은 이제 프레임 계수기라고 해서 여러분 약자로 이렇게도 그냥 써요. 그 PC 오면은 또 퍼스널 컴퓨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 카운터에서 약자로 쓰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그 키워드가 명사인 건 아니라 했었죠. 현재까지가 아니라 이게 다음에에서 다음에, 그죠? 다음에, 이 다음에라는 게 키워드가 있었죠.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 다음에 수행되리겠죠. 수행될. 미래에 수행될. 다음에 수행될 명령어에 명령어의 주소죠. 수도 아니고, 그죠? 다음에 수행될 명령어 주소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면은 이게 어설프게 알잖아요. 그러면은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또 엉뚱한 답을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 아셔야 돼. 도차 얘기지만 제가 이게 1004번지 이렇게 읽어와서 여기 뭐 데이터 값이 들어있죠. 이거 그냥 그대로 예제를 암기하세요. 어차피 컴퓨터는 이 메인 메모리 주격 장치라고 했었죠. 워드 단위, 인서션 단위로 이렇게 번호를 읽어온다. 워드의 번호를 프레임 카운터가 읽어온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수행될 거죠. 프레임이라는 것은 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프레임은 이런 명령어들이 모입니다. 명령어, instruction, 명령어.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 모임인데 그때 이제는 프레임 카운터가 읽어온 주소니까 주소 레지스터, 주소 있는 내용 이거죠. add 10, 15, 10을 더해라. 여기도 들어오고 똑같이 들어오죠. 이런 과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프레임 카운터가 다음에 수행할 명령, 그죠? 다음에 수행될 명령어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보면 저장치 구성 조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컨트롤 유닛, 이 그림은 여러분들 2번 그림이었어요. 제가 2번 그림은 이 그림을 떠올리는 거예요. 2번 그림에서 이거 다 나와서 프레임 카운터에 있지. MAR, MBR, IR 뭐 이런 거 잘 보기 잘 안 내. 대부분 여기서 내고. 그 다음에 뭐 ALU는 연산항치라고 했는데 어큐뮬레이터라든가 데이터 레지스터 보통 문제 보기에서. 레지스터 갖고 대부분 답을 잡으니까 물론 여기 뭐 저하시로 발생기라든가 조초력이 있는데 문제에서 거의 안 나왔어요. 종류로 물어볼 때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그림 기억했으면 프레임 카운터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프레임 카운터라든가 명령 계수기. 여기는 프레임 카운터라고, 프레임 계수기라고 그러고, 명령 계수기라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죠. 프레임 카운터라고든 명령 계수기라든 명령어 주소를 기억하니까. 자, 그리고 주소를 해서 MAR. 주소 가지고 주소. MA. 어디를 쓰고요? 이 버퍼인데, 메모리 버퍼에서 이 버퍼라는 것은 내용이었어, 내용. 키워드가 내용. MAR은 쉬워, 주소니까. IR은 명령 레지스터인데, 현재 수행 중이죠. 여기서 현재 수행 중인. 그럼 여기서는 수행 중인 명령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수행 중인 명령어. 명령어인데 수행 중인 명령어, 이제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해독하는 거죠. 이 해독할 동안에 IR에 기억되어 있다고, 이게. 그래서 2번 그림을 계속 상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덱스 레지스터,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겠어요. 자, 누상기가 연산 기능이 있나요? 이게 보면 누상기도 이게 그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AC 또는 ACC라고 하는 거예요. 누상기 어큐뮬레이터. 어큐뮬레이터는 누상기인데 이 누상기든 우리가 여기 15고 여기 이제 애들 똑같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15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2학년 한이니까 15는 여기에 집어넣고 데이터 레지스터에는 15를 집어넣고 이런 다음에 두 개를 애더가 더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어큐뮬레이터든 데이터 레지스터든 ML, MBR, IR 이런 건 다 뭐예요? 기억 기능. 레지스터는 누 차이에 있어서 한 비트 기억 소자 플립플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뭔가 복잡하게 꽈놔서 그래. 저는 이게 뭐 저도 다른 사람 강의를 안 들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이게 꽈놨어, 내용을. 예, 단순하게 기억하고 반복하면 되는데. 그래서 플립플로의 모임이 레지스터. 이게 한 비트 격수였잖아요, 한 비트. 한 비트라는 게 중요해요, 한 비트.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2개 이상. 그죠? 2개 이상. 그래서 얘는, 레지스터는 2개 이상의 플립플로의 모임. 이렇게 이 키워드 남겨라. 한 비트 격수자, 2개 이상의 플립플로의 모임. 그 다음에 N개의 레지스터 모임이 CPU. 이 생각을 하면은, 기억 소자가 기억하지 뭐겠어요? 그럼 CPU 내도 보면 어때요? 주된 기능, 기억 기능이야. 이 제어 신호 발생한 게 빼고는 다 레지스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얘도 그래. 애도 빼고는, 여기 애도 있잖아, 애도. 애도 빼고는 어큐뮬레이터, 데이터 레지스터, 부동수점 레지스터, 무슨 뭐 상태 레지스터, 다 레지스터 아니에요. 누구 차이지만 내가 뭔가를 기억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전달할 수가 없겠죠. 내가 뭔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대화를 하든 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게 뭐 풀어서 놓으면은 저는 그게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그림은 여러분 암기했을 테니까 기억하고, MBR은 주요장치 선택 주소. 이 주소면은 MAR이잖아요. 키워드가. 그죠? 주요장치에서 꺼내진 명령어는 누상기에. 이게 주요장치에서 꺼내진 명령어는 누상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죠. 어디로 반드시 거쳐야 돼? 이게 지금 저는 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로드를 할 때 보면은 메모리에 이렇게 되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이 메모리의 내용을 MBR이 가져오고, 그죠? 그런 다음에 MBR에 있는 내용을 IR로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격장치에서 꺼내진 명령어가 지금 여기서 일로 갈 수 있지만 일로 갈 수 있죠. 어큐뮬레이터. AC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리로 오지 않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5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주요장치에 꺼내진 명령을 누상기 쪽으로 오는 거니까 LDA죠. 로드 어큐뮬레이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이게 지금 기출문제 문구예요. 기출문제 문구. 우리가 이미 이거 배웠잖아. 53페이지 한번 봐봐. 53페이지 보면은 이게 있어요. 거기 LDA 보면은 제가 써놨잖아, 이게. 메모리 어드레스 레이터가 가리키는 주소의 내용이니까 MBR 옮기고, 그 다음에 MBR에 있는 내용을 피연산자인 경우는 어때요? 어큐뮬레이터로, 명령어 전체는 IR로 갔잖아요. 그죠? 53페이지에 보면 있잖아, 지금. 그런 거니까, 그거를 알았다라면은, 그 의미도, 53페이지에 있는 그 의미도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컴퓨터든 간에 주격장치에 있는 거를 이 명령어를 바로 노상기로 가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MBR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메모리 있는 내용 이렇게는 못 가요. 이렇게는 못 온다고. 그죠? 이거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야.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내용을, 어큐뮬레이터 있는 내용을 바로는 못 옮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 여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로 옮겼다가, 버퍼로 옮겼다가 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바로는 못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지난 시간부터 이제 중앙처 장치를 하는 건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런 문구를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미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차라리 이런 건 쉬운 거죠. 누상기는 연상기능 갖추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상기는
예, 기억 기능이죠. 예, 그래서 레지스터는 다 기억 기능이야. 그래서 연산 기능을 갖춘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여기서는 애더를 말하는 거죠. 애더. 연산 기능은 이제는 더하기 이런 걸 하는 걸 말하니까 뭐 전가상기, 반가상기 뭐 이런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6번 보니까 연산장치는 산술연산, 놀연산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노상기, 가상기, 이 프레임 카운터는 저장치의 구성 요소죠. 예. 단순하기는 쉬운데 이런 거는 뭔가 행위를 물어보는 거니까 행위를 물어보는 거는 암기할 수가 없다. 단순히 이거는 뭐 기능 있냐 없냐. 노상기 레지스터인데 레지스터가 무슨 기억 기능밖에 더 있겠어요? 뭐 연산 기능이니까 뭔가 연산이라는 얘기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떠올리겠죠. 예, 이런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상기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애더가 있었죠. 그러면 이런 건 단순히 암기해도 되는데 4번 같은 건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6번도 이제 보니까 이거 단순 암기죠. 뭐 노상기나 가상기 있고 이제 프레임 카운트 있는데 프레임 카운터는 이제 이미 우리가 저장치 내 구성 요소였잖아요. 예, 다 기출문제 문구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는 7번을 보니까 add 명령은 뭐 더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add 10 더하기 15 이렇게 했었죠. 그걸 생각하면 돼. 그럼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내용과 맨비알에 있는 내용을 더해서 최종 결과를 어큐뮬레이터에 저장시킨다. 맞죠? 네. 이것도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식의 텍스트로 나왔을 때 이게 쉬운 문구가 아니라는 거죠, 쟤는. 네? 애들은 뭔가 더하는 걸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어큐뮬레이터 격에 노상기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MBR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더해가 최종 어큐뮬레이터 집어든다고 했다고. 그럼 다시 이 그림이 또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애드 연산을 보면은 어큐뮬레이터에 뭐가 있어.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드 이렇게 피연산자가 2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더하기 연산이라는 거는 피연산자가 2개를 필요로 하는 이항연산이다. 그럼 이항연산이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레지스터에 15를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거를 말로 표현해서 낸 거라고, 그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큐뮬레이터에 이미 10이 되어 있고 애드 연산이니까 애드는 어때요? 연산장치는 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시작가 달라고 오는 거야. 여기로부터 읽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피연산자를. 그런 다음에 이 두 피연산자를 이제는 애더를 통해서 가상기겠죠? 가상기를 통해서 25가 된다라고 했었고 25로 여기다 싼다 했어. 그럼 25는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25. 네. 그래서 25로 이제는 여기서 끝난 게 이게 봐봐요. 이 데이터 레지스터는 데이터 버스라고 했었죠? 데이터 버스. 데이터 양방향이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반드시 25를. 결합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는 메모리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읽어올 때는 LDA였었고 여기 있는 거를 버퍼로 싸서 버퍼 있는 내용을 메모리로 집어넣으면 이게 스토어 연산이었었어요. 스토어 어큐뮬레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LD는 나왔었고 얘는 이미 시험에 나왔잖아. LDA는요. 2번인가 나왔었죠. 스토어는 안 나왔잖아. 그럼 스토어를 뭐 보면은 거기 53페이지나 4페이지에 보면은 어큐뮬레이터 있는 내용을 이제는 메모리 버퍼로 옮겨서 여기 있는 내용을 메모리로 집어넣었다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메모리로 집어넣으면 끝났었다고. 마지막 연산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애드 명령은 노상기 내용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이 어차피 그 편산자를 읽어오는 거니까 애드는 2학년산이니까 그 최종 결과를 또 어때요? 어큐뮬레이터로 집어넣고 연산은 끝나겠지만 이거를 우리 눈에 보여주게 하려면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내용 결과값 25를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옮기고 MBR에 있는 거를 메모리로 집어넣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얘는 디스플레이로 모니터라든가 이런 데 뿌려줘야겠죠? 뿌려줘야 그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요. 예, 최종 결과를 있는 레드 연산을 이렇게 했었죠. 여기 어큐뮬레이티브 내용과 MBR의 내용 더해서 이렇게. 그죠? 예, 이거 보고 이제는 로드하고 53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그 add 명령하고 그 로드 명령이 있는데 53페이지 잠깐 봐봐요. 그 add 명령과 로드 명령을 보면은 1번, 2번은 똑같죠? 순서가. 예, 1번이면 똑같아. 그 다음에 3번에서만 차이 나잖아요. 3번에서만. 더해서 어큐뮬레이터 집어넣으면 ad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버퍼에 있는 내용을 어큐뮬레이터 가져오면 로드가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과거사 10년이 넘은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명령, 어떤 컴퓨터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명령가 좀 다른 것 뿐이지. 이게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확률 높다는 거예요. 나와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의사 코드인데 이 의사 코드를 어떻게 암기를 하겠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많이 안 나오겠죠, 그냥 넘어가겠지. 그런데 이것도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는 기억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이제 8번은 이제 명령어 부분이죠, 명령어 부분. 명령어는 연산자 법인들은 번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는 이 명령 형식이 이런 게 들어있죠. 명령 형식이 0주소 방식이냐, 1주소냐, 2수주냐. 연산자라는 얘기는 더하기냐, 빼기냐 이런 것도 있지만 포문이냐, 얘가 무슨 if문이냐 이런 거예요, 연산자가. 꼭 뭐 더하기 빼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료의 의미는 종류. 그래서 연산자부의 크기. 그러니까 명령하면은 이렇게 딱 이게 네모가 떠올라야 돼. 이걸 하나의 워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고 여기가 오퍼레이션 코드부 이렇게 부르고 뒤에가 오퍼랜드부 이렇게 부른다. 이게 딱 떠올라야 돼. 명령하면은 이 단위로 CPU와 메모리 사이에서 전달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연산자부 여기다 연산자부. 이게 nbit야. 그래서 이 nbit를 가지고 최대 2 곱하기 n개의 명령을 표현할 수 있다. 아니죠. 경우의 수는 2 n승 했잖아요. 그죠? 요게 nbit면, 요게 nbit, 요 길이가 nbit면, 만약 요 n이 뭐 4다. 그러면은 n이 4니까 이 4승에서 16개의 명령어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뜻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나중에 기출집에 보면은 이런 거 많아요. 전체 워드 크기는 뭐 16비트다. 이때 이제는 연산자부가 4비트인데, 이때 주소 개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표현할 수 있는 주소 개수.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4 빼니까 10이 남았죠. 그러면은 주소 버스의 수 또는 뭐 주소 비트의 수 또는 주소 버스의 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게 n승이니까 여기서 n이 얼마라는 거예요? 10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물어보면은 주소선, 주소 개수, 주소 버스 수, 비트 수. 이쪽은 명령어의 수, 연산자의 수. 16비트 컴퓨터일 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 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그림이 안 떠오르면 안 되죠. 단순한 것 같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의 12승은 이제는 4096이에요. 4096.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니까 명령의 크기가 아니라 24비트일 때 주소부가 16비트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써놔야 돼. 지금 이렇게 나온 거라고,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명령어는 이게 워드 명령어인데 몇 비트라는 거예요? 24비트. 그 다음에 주소부가, 주소부야. 여기가 이제 16비트야.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8비트 남았잖아요. 그죠? 여기가 뭐였어? 아까 명령부, 오피코드부. 뒤가 오퍼랜드부였잖아요. 연산자였으니까 여기잖아. 그죠? 이걸 물어본 거죠. 연산자였으니까 경우의 수는 이 n승이니까 n이 얼마라는 거예요? 8. 그래서 256개가 되는 거예요. 다 이게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대부분 다 기출문제 문구 갖고 만든 거라고. 자, 이제 10번 보니까 명령어는 연산자부는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연산자부가 실제 데이터 아니죠. 그래서 기억된 주소 또는 주소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 특수한 경우는 자료하신
이거는 번지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니까. 번지부나 여러분들 뭐 주소부나 다 같은 말이겠죠. 번지가 주소니까. 자, 11번 보면 1주소 방식은 어큐뮬레이터 쓰죠. 맞죠. 3주소 방식은 이거 보면은 계산 결과를 시험할 필요가 있을 때 계산 결과 기억장치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이건 딱 2주소 방식이죠. 그죠? 기억하셔야 돼. 이게 2주소 방식 같은 경우는 계산 결과가 이렇게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서 그냥 기억을 하셔야 돼. 2주소 방식 같은 경우는 계산 결과, 아까 뭐 10 더하기 15면 25잖아요. 계산 결과가 매물은 뭐 있었어?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한 말이 없이 기억장치 하면은 주기억장치. 이게 메인 메모리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냥 메모리 이렇게 해도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건 주기억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주기억장치 중에서 램. 램. 그러면 그 결과 기억장치에 기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처장치 CPU죠. 여기에도 남아있어서 중앙처장치 내에서 직접 시험 가능하겠죠. 중앙처장치 남아있으니까 직접 그 값에 대해서 시험 가능하기 때문에 수행시간이 전락되는 것은 2주소 방식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게 이렇게 구현을 해놨다니까. 하드웨어를 설계한 사람이 맨 처음에 기계어를 설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계어를 설계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폰노이만 컴퓨터부터겠죠. 그 시초는. 프로그램 내용 방식,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던 게 폰노이만이고, 폰노이만. 그 폰노이만이라는 수학자예요. 자, 13번 보면 3주소 명령식은 범용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연산할 자료를 이게 자료 2와 자료 3에 기억시켰잖아요. 비연산자 그림 보면 자료 2와 3에 기억시키고 1에 결과값을 기억시켰죠. 그렇죠? 그 그림 보면 여러분들 주소 지원 방식을 우리가 봤었을 때 여러분들 여기는 4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 3주소 방식은 2, 3주소에 표현한 집어넣고 이 두 개를 연산한 다음에 결과값을 1주소 집어넣는 거구나. 이렇게 이미지화 해야 돼. 이미지화. 그래서 기억하는 명령 형식으로 연산 후에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런 말을 써야겠죠. 변하지 않고. 2, 3주소에 표현한 아까 2주소에 10 집어넣고 3주소에 15 집어넣고 결과 25를 1주소 집어넣는데 왜 이게 입력자료가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기출문제 문구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46페이지 봤었을 때 그 그림을 보면 이미지를 보면은 이미지를 상상을 해야지 이걸 텍스트로 암기할 수는 없죠. 그렇게 이미지화해라. 항상 모든 글들을 이미지화해서 기억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오래 기억남아. 여러분들 저 얘가 첫날 시간 영화 얘기했잖아요. 영화 이미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쭉 이렇게 읽는 것보다 이 내용을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서 해주면 집중 잘 봐요.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존 본능이야. 그냥 과외로 얘기하는 건데 생존 본능이라고 그게. 우리가 과거에 있는 원시 생활을 할 때 생존을 위해서 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이렇게 오고 이런 걸 어때요? 빨리빨리 감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조상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대를 이어서 여러분들까지 내려온 거예요. 의미를 굳이 부여한다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는 뭔가 텍스트를 기억하려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또 맞죠? 명령길은 짧아지겠죠? 명령길은 짧아진 장점이 있으나 하나 명령을 수행하는데 최소 4번 이게 맞아. 이 뒤는 또 단점이 있죠.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항상 이미지화해서 기억하는 습관을 들여라라는 거죠. 직접 모드 지정 방식 이런 것은 이제 주소 지정 방식이죠. 직접 주소는 오퍼런드에 표현된 자료는 메모리 주소가 아니라 메모리 주소죠. 그죠? 자, 직접 주소 방식은 오퍼런드에 표현된 자료는 메모리 주소인 경우요. 메모리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화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47페이지를 보더라도
이렇게 있는데 얘가 천사번지가 있다. 천사번지가 뭐예요?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번지라는 거죠. 메모리 번지, 천번지, 천사번지, 가보니까 메모리인데 여기에 10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미지화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응? 이게 말로 기억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예, 직접 주소 방식은 메모리 조건을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퍼랜드 보잖아.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워드인데 여기는 오퍼레이션 코드부. 이거를 암기 않고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않고나 그 문제 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숟가락도 안 들고 밥 먹는 격이라고 했잖아요. 응? 이 뒤가 아니면 오퍼랜드 보고. 응? 그럼 오퍼랜드 보가 주소잖아요. 응? 그러면은 오퍼랜드 보가 아니라 주소인데 이 주소는 메모리 주소라는 거죠. 이 값 자체다. 여기가. 만약 이 값 자체라면은 이거는 즉시가 즉시. 그죠? 즉시 주소 방식이죠. 그거는 즉시. 그럼 여기서 메모 주소가 아니라 실제 자료가 기억되어 있는 형식이다. 이건 즉시예요. 이미디어트. 자주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뭐 아니라 이 뒤를 보니까 또 여기까지 맞는 것 같고 이거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응?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특히 이 컴퓨터 구조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뒤에 가면서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해도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 좀 바꿔놓으면 어려워. 자, 간접 주소는, 자, 15번 보세요. 명령어 주소 필드. 그러니까 주소 필드라고도 하고, 오퍼랜드부라고도 하는 거죠. 똑같은 거야. 주소 필드, 오퍼랜드부. 그래서 길이가 짧고 제한되어 있어도 긴 주소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 10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찾아가 보니까 못 집어넣어. 그래서 여기로부터 더 떨어진 저 10이라는 공간에 집어넣는다라 했잖아요. 그런 얘기 또 했잖아. 내가 지금 메모리를 뭐 예를 들어 1기가를 쓰고 있는데 1기가를 더 추가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추가한 그 공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기존 1기가에서 2기가째 되는 영역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유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방법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간접 주소 방식을 쓰게 되면은 주소 필드, 오퍼랜드 길이가 짧다 하더라도 긴 주소, 큰 공간, 긴 주소라는 얘기는 큰 공간이죠. 큰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16번 상대 주소 지원 방식은 오퍼랜드 표현된 주소에는 실제 자료가 있는 주소를 찾을 수 있는 번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얘는 간접 주소 방식이죠. 간접 주소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해설지에는 있죠? 해설지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역사항이 되어 있네. 간접 주소 방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헷갈리는데 그래서 간접 주소는 최소한 주소란 말이 2번 이상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2번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오퍼랜드에 표현된 주소 한번 나왔죠? 이게 벌써 오퍼랜드에 들어있는 건 주소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실제 자료가 있는 주소를 찾을 수 있는 번지가 들어있다. 2번 이상이잖아요. 그 2번 이상이면 이거는 간접주소 방식이랬잖아요. 간접주소 방식. 이게 직접인지 지금이 아닌지 안 헷갈릴지 몰라도 다음에 현장 가봐요. 그럼 이게 직접인지 간접인지 헷갈린다니까. 직접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오퍼랜드에 있는 뭐 자료는 메모리 주소이다. 딱 이렇게. 아까 전 오퍼랜드에 있는 주소는 메모리 주소죠. 그죠? 오퍼랜드에 있는 값은 메모리 주소죠. 근데 얘는 메모리 주소는 어떻다는 거예요? 메모리 주소는 실제 자료가 있는 주소를 찾을 수 있는 번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지란 말이 2번 이상 나온다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는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빠르기 순서 여러 번 나왔었죠? 즉시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직접이 아니죠? 뭐 있었어요? 레지스터, 주소전 방식이 빠르죠? 그래서 얘는 이거 2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해설지엔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음영이 제대로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는 뭐 이거는 여러 번 나왔다 했었어. 이건 단순 암기 아니야. 레벨 암기였으면.
그래서 48페이지에 보면은 잘 접근 속도가 당연히 이미디어트가 제일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1번 그림 가지고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차이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든가 이러면은 어차피 동영상 열어드렸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고.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이런 걸 텍스트 암기해가지고 뭔가 뭐 맞췄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까지 기억하겠어요, 그래? 이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지화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18번 이제 메이저 상태인데, 이제 CPU 상태라고 했었죠. CPU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치, 다이렉트라는 거 없었죠? 여기에 인다이렉트, 이렇게 맞는 거죠. 간접 주소 방식. 간접 사이클. 그래서 틀렸고요. STA는 예, 누상기에 있는 내용이 MBR을 거쳐서 메모리 저장. 지금 보면은 그렇죠. STA는 누상기 아까 그림에서 누상기 여기 있지만 누상기에 있는 내용 어차피 누상기 내용이 결합값이죠. 예, 누상기 결합값. 이 결합값은 MBA를 걸쳤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MBA에 있는 것을 이 내용을 MA를 같은 주소에 메모리 위치에 집어 넣는 거죠. 예, 이게 스토어 있다고. 이게 54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54페이지에. 그래서 54페이지에는 지금 STA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뭐 다 똑같았고 두 번째 보면은 어큐뮬레이터의 내용을 MBR로, MBR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로 이렇게 옮겼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안 나왔지만 STA만 안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면은 이거 그렇게 맞추려면은 2번 그림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예, 이게 맞는 말. 이게 말로도 나왔잖아요, 말로. 그럼 말로 나왔지만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안 나왔다는 거야, 지금. 응? 예, 의사구로 안 나왔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20번 보시면 인터럽트 사이클은 항상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시행 사이클에서만 발생했었죠? 그래서 메이저 스테이트가 3번 그림이었어. 세 번째 그림. 그 세 번째 그림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은 세 번째 그림도 그릴 줄 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최근에 안 나왔지만 과거에는 많이 나왔다고.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OX 문제를 풀어봤고요.